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다 더 나은 사랑과 행복을 위한 채널 사랑과 행복입니다. 오늘은 외도에 관한 논문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외도는 전염될까? 온라인상에서의 외도에 대한 노출과 현재 및 대안적 파트너에 대한 욕구 표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흥미로운 논문의 제목인데요. 논문의 연구자들은 외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그동안의 연구가 외도를 하는 사람의 그 특성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논문의 표현대로 우리의 관계는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도를 하게끔 유혹하는 이런 사회적, 환경적 맥락의 영향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연애나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최소 4개월 이상 연애를 한 관계를 맺은 이성애자와 서로가 유일한 애인인 혹은 일처일부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무작위로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에 배정이 되고요. 그 한 가지 조건에 이제 배정이 되면 각기 다른 세 편의 글을 읽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조건은 외도 사건 조건으로 외도를 한 사건에 대한 고백의 글을 읽는 조건이며, 두 번째 조건은 학업 부정행위 조건으로 학업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것에 대한 고백의 글을 읽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만약 참여자가 이 첫 번째인 외도 사건 조건에 배정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외도 사건에 관한 고백의 글, 이 세 편을 읽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인터뷰를 하던 중에 멋진 남자를 만났어요. 그 직장에서 일하게 됐고 그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후에 그는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했어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의 초대에 응했죠. 우리는 저녁 식사 후에 열정적으로 키스를 했어요. 최고의 키스였어요. 저는 제 남자친구와 함께 살지 않아서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글을 세 편을 읽게 된다는 거죠. 연구자들은 글을 다 읽은 참여자들에게 매력적이고 낯선 이성의 사진들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보여주고, 당신은 현재 애인과 관계없이 이 사람이 당신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만 사진을 보여주고 즉각적으로 답하게 하는 이유는 참여자가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지 못하고 보다 더 솔직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살펴봤더니 학업 상황에서 부정 행위에 관한 글을 읽은 조건의 참여자들에 비해서 이 외도 사건에 관한 고백의 글을 읽은 참여자들이 매력적인 이성의 사진을 보고 자신의 잠재적인 애인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외도 사건에 대한 글에 노출될 경우에 내가 만약 애인이 있더라도 낯설지만 매력적인 다른 이성에게 끌리고 또 그 사람과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 것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연구자들은 앞선 흥미로운 결과에 더해서 이러한 반응들이 실제로 외도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지를 한번 밝혀볼 수 있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참여자들을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을 했는데, 이 첫 번째는 외도 사건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읽게 됩니다. 젊은 성인들의 외도 비율을 조사한 최근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85%의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은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85%라는 확률은 연구자들이 지어낸 확률입니다. 두 번째는 학업 부정행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읽게 됩니다. 학업 내 부정행위의 비율을 조사한 최근 설문 결과에 따르면 85%의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은 학업에서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꾸며낸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들은 글을 읽은 참여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서 연구 보조원과 인터뷰를 할 것이다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자들의 프로필 사진을 메신저에 업로드하도록 했고, 사진은 인터뷰 진행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여자들에게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라고 평가됐던 인터뷰 진행자의 사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매력적인 이성이랑 인터뷰를 하겠구나 라면서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은 이 연구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고, 단지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이 참여자들이 인터뷰 진행자에 대해서 계속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끔 따뜻하게 반응을 해줘라 라고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터뷰 전반의 일관성을 위해서 인터뷰 진행자는 참여자들에게 취미, 긍정적인 특성, 음식에 대한 선호도, 집에서 바쁘게 보내는 요령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친 후에 진행자들은 참여자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당신은 확실히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다시 뵙고 싶고 이번에는 직접 뵀으면 해요. 어떻게 보면 작업용 멘트 같기도 하죠. 이렇게 메시지를 받은 참여자들에게 이번에는 인터뷰 진행자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한번 남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남긴 그 메시지를 분석을 해서 참여자들이 인터뷰 진행자에게 얼마나 이성적인 감정 및 관심이나 만나고 싶은 욕구를 표현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진행자님을 알게 돼서 좋았어요. 만나고 싶어요. 저랑 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네요. 채팅하는 게 즐거웠어요. 뵙고 싶어요.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인터뷰 진행자에게 추파를 던진다거나 칭찬하거나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 등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인터뷰 진행자가 어느 정도로 성적인 매력이 있었나요? 와 같은 인터뷰 진행자의 매력에 대한 평가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 당신 애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헌신적인가요? 와 같은 현재 애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헌신 수준을 평가하는 문항들에 답하게끔 했습니다. 그 결과 85%가 외도를 한다라는 글을 읽은 참여자들은 학업 부정행위 조건의 글을 읽은 참여자들에 비해서 현재 만나고 있는 애인에 대한 헌신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을 했는데요. 즉 1번 타인의 외도 사건에 대한 노출은 2번 인터뷰 진행자에 대한 매력도 평가를 거쳐서 3번 인터뷰 진행자와 다시 만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외도를 한다라는 정보를 듣게 된 참여자들은 인터뷰 진행자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꼈고, 또 인터뷰 진행자를 다시 만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 타인이 외도를 저지른 사건 또는 사람들이 외도를 빈번히 저지른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 경우에는 현재 애인과의 관계를 지속할 마음은 떨어뜨리는 반면에 다른 이성을 만나고자 하는 욕구는 높이고, 이는 더 나아가서 그 욕구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러한 결과는 충분히 납득이 되죠. 만약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외도가 흔한 것이다 라고 인식이 되면 현재 애인을 쉽게 저버리는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덜 느끼고 오히려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논문 제목으로 이 외도의 전염성이라는 키워드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커플인 두 사람이 서로 다자간 연애자, 폴리아모리스트가 아니라면, 그리고 일부 일처제를 지향을 한다면 현재 애인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복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과 자주 교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한 교류는 자신의 사랑 방식이 보편적이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에서의 전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논문의 핵심적인 부분만 가져와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논문을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행복한 사랑에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보다 더 나은 사랑과 행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